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전동키트 제품들의 장단점 및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키트 제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1년 이상 사용한 제품부터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LV 비유 전동키트까지 총 3종류의 전동키트를 사용 중입니다. 가장 처음에 사용한 제품이 이 파워휠 제품이었는데 저는 이 전동키트를 보자마자 고민도 없이 6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죠.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에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 먼저 이 파워휠 제품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방식은 타이어에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서 주행 보조를 해주는 장치인데 그냥 딱 보면 단점은 바로 보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부분을 다 감안하고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이 전기자전거와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접근 자체를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의 전기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첫 출발 시 8km 이상 속도가 붙으면 파워휠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작동이 멈추는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1년 넘게 사용을 했고 매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타이어를 교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구조상 조금은 마모가 생기겠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빗길 주행은 당연히 슬립 현상이 생깁니다. 본체에 비를 맞아도 안 되고요. 어필 주행은 큰 효과를 체감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어필을 올라간다면 페달링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은 듭니다. 이 전동 키트를 가장 크게 체감을 하려면 평지에서의 평속 주행을 하게 된다면 확실한 체감이 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 최대 주행 거리는 2단 기준 50km까지 탔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됐습니다. 총 거리는 49.37. 실제로 제가 직접 주행한 거리고요. 어플 연동 없이 그냥 전원을 켰을 때가 2단입니다. 어플을 연동하면 파워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냥 전원만 켜고 간편하게 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 31.8파이의 시포스트까지만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33.9파이에도 장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분한테 제가 직접 요청을 했고 다행히 제작을 해주셔서 추가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꼭 클램프와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33.9파이에 장착을 하실 때는 기존 클램프를 손으로 조금 벌려놓은 뒤 긴 볼트를 사용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파워휠 제품은 3사 전동 키트 중 가장 가볍고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kg밖에 안 되는 무게인데 모터와 배터리까지 일체형이고 후미등 기능까지 생각하면 말 그대로 휴대용 전동 키트에 가장 근접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피카부스트 2입니다. 이 제품은 제조사는 다르지만 파워휠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부가적인 기능들과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점, 또 출력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자체 충전 기능도 있지만 체감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걸 충전하려고 라이딩을 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걸리게 되고 충전 속도도 느려서 쓸만한 기능은 아닙니다. 시포스트의 호환 범위가 넓어서 여러 종류의 자전거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휠을 터치해주는 롤러 부분이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부하가 걸리는 방식인데 이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버디 미니벨로와 같은 형태도 장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파워휠 대비 훨씬 견고한 방식이긴 한데 탈부착이 조금 귀찮긴 합니다. 전용 공구 없이는 탈거가 불가능해서 저는 그냥 6강 렌치 볼트로 교체를 했는데 그래도 공구 없이는 본체만 탈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인데 솔직히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시포스트를 뽑아가면 끝입니다. 그냥 6강 렌치 볼트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작동 모드는 크게 어시스트 모드와
스포, 크루즈 모드, 자체 충전 기능인 운동 모드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모드는 페달링을 할 때만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고, 크루즈 모드는 파워휠과 같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까지 계속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전용 리모컨으로 단계를 올리면 그에 따라서 강제로 속도가 빨라지는데 스로틀과 같은 느낌으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센서도 있어서 훨씬 안정적인 주행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견고한 장착 방식, 호환 범위, 250W의 성능과 기능들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문제는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라이딩 모드별 작동하는 방식이 아직 미완성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시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처음 페달링을 했을 때 평지, 어필, 모두 파워휠 대비 확실한 체감이 오긴 하지만 갑자기 중간에 툭툭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페달링을 하는 동안 계속 전기의 힘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크루즈 모드인데 리모컨 없이는 사용 자체가 안되고, 크루즈 모드로 변경을 하더라도 페달링을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페달링을 강하게 밟았을 때 그에 따라서 모터 출력이 따라와 줘야 하는데 체감상 느껴지는 부분은 미비합니다. 다만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강제로 단계를 올린다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까지는 쭉쭉 잘 나갑니다. 엄청난 파워가 느껴져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조그만 본체에서 이런 파워가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성능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파워휠 대비 피카부스트2의 압승입니다. 배터리 교체도 가능해서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무게는 파워휠보다는 확실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파워휠보다도 사용 빈도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장착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귀찮고 계속 달고 다닌다면 상관없지만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어플 연동은 필수고 타이어를 누르는 보정 작업도 매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폴드처럼 쇼바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성능이 워낙 강해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꼭 쇼바가 없는 일반적인 자전거에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휠과 공통적인 단점으로는 전원을 끄고 라이딩을 한다면 저항이 크게 걸립니다. 아무래도 타이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탈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라이딩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V 비유 전동 키트입니다. 휠모터 구동 방식이라 3사 전동 키트 중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고 배터리 효율 역시 최고입니다. 장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착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물통 배터리 설치 후 선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연결만 잘해주면 차후에는 바퀴만 교체하면 돼서 손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림브레이크 및 디스크 브레이크 모두 지원하고 16인치에서 29인치까지 웬만한 사이즈도 다 지원을 합니다. 파워휠과 피카부스트는 딱 봐도 뭔가 달고 다닌다는 느낌이 있어서 대놓고 전동 키트 같지만 이 제품은 가까이에서 휠을 보지 않는 이상 전기 자전거라는 티가 거의 안 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폴딩도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무게는 전동 휠이 3884g, 배터리와 거치대가 1894g 나옵니다. 거기에 기존 휠 무게 844g 제외하면 총 4934g이 상승합니다. 기존 휠 무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4.5에서 4.9kg 정도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은 전원을 켜지 않아도 휠에서 느껴지는 저항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라이딩을 하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 파워휠이나 피카부스트처럼 타이어 터치 방식이 아닌 휠 자체가 구동이 되는 방식이라 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주행감이 정말 좋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탈부착이 가능하고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 다닌다면 교체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100km 이상의 장거리 라이딩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대중적인 전기 자전거들은 케이던스 센서 방식으로 페달이 돌아가자마자 모터 출력이 바로 뿜어주는데 초반에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좋지만 단계별로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면 전기의 힘은 미비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파스 3단으로 주행을 한다면 18에서 20km 정도는 모터 출력으로 밀어주지만 그 이상은 페달링을 해야 속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라이딩을 해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무거운 전기 자전거 특성상 20km 이상을 페달링으로만 간다면 일반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낫겠죠. 물론 4에서 5단으로 주행을 한다면 20에서 25km까지는 나가겠지만 배터리 효율은 정말 안 나옵니다. 도심 주행용이나 배달용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처음에 무거운 자전거를 밀어줄 때 배터리 소모가 가장 심할 텐데, 이런 케이던스 방식은 배터리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는 점점 커지고 자전거도 무거워지면서 이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알 수 없는 혼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VBU 전동 키트는 토크 센서 방식이라 확연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페달링으로 속도를 약 5km 이상 올려야 모터가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출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게 밟으면 모터도 강하게 밀어주고, 살살 밟으면 모터도 그만큼만 도와줍니다. 덕분에 일반 자전거 타는 느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힘은 훨씬 덜 들어갑니다. 25km의 제한 속도라고 한다면 단계별 모터 출력만 다를 뿐 꾸준히 밀어주는 느낌이 실제 주행 시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무거운 자전거를 밀어줄 때 배터리 소모가 가장 심한데, 처음에는 페달링을 해줘야 하는 토크 센서 방식 특성상 배터리 효율은 라이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A의 작은 배터리로 중간 단계로 76km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파스 1단으로 100km 이상 주행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식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주행했을 때 체감되는 단계로 라이딩을 한 거리입니다. 보통 고가의 전기 자전거에는 이런 토크 센서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센서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도 그만큼 상승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 키트 자체만 보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저가의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만 우겨 넣은 전기 자전거를 10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본연의 품질이 안 좋은데 모터 출력만 강하다면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닌지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LVBU 전동 키트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판매자분한테 직접 연락해서 할인 코드까지 얻어왔습니다. 할인 코드를 적용한다면 해외 직구 특성상 비싼 배송비를 포함하더라도 현지에서 구매하는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할인 코드를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은 초기 불량, AS 문제, 보증 기간 등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봤는데, 보증 기간은 1년이고 제품 문제는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대응을 해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품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사용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이 되고 모터가 강제로 잠긴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가능하냐고 제가 메일을 보내봤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사 제품 판매도 있을 수 있고, 이제는 해외 직구가 대중화된 만큼 오히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는 게 더 믿을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유일한 단점이라면 휠 자체의 품질은 굉장히 좋았지만 배터리 디스플레이 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성능 면에서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사 전동 키트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사용 후기는 따로 올려둔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